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차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업그레이드 다 했고요. 시드니에 있는 실버워터라는 곳입니다. 오토 크레이지라는 매장이고요. 호주에서 유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프로드 차량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차량 업그레이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휠 종류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요. 저희들 멤버 불도자 저희들 멤버들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실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혜택을 많이 받고요. 코리안 오프로드 클럽에서 왔다라고 하시면 시드니에 사시는 분이죠.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사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시드니 오프로드 코리안 팀에서 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디스카운트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떠 있는 이 차가 제 차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2인치 리프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뿐만 아니라 쇼바 그리고 뒤에 겹판 스프링까지 전체를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작업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스프링 쇼바 업그레이드 끝났고 윈치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불바를 달기 전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색을 완전히 끝낸 불바고 윈치 이제 배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꼬박 하루 반나절이 걸린 큰 공사였습니다. BFG KM3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인데 나중에 제가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드 트레인이 아닌 올 트레인 타이어를 끼웠을 걸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때 왔습니다. 자 픽업하러 왔고요. 뒤에 보이는 저게 제가 오늘 픽업하는 차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작업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루 반나절이 꼬박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3시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영상을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거의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번호판 달고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데 무전기를 아직까지 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쁜 친구네. 전혀 간섭 없네. 좋아. 차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간섭이지요. 그죠? 타이어를 큰 거 넣고 리프트업을 했지만은 차체에 이게 휠 트러블이 심해지면서 긁을 수가 있습니다. 차체와 이제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 같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33인치입니다. 정확하게는 32.7인치 정도 되고요. 하여간에 285에 70에 17인치 휠입니다. 옵셋은 플러스 25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기존 휠에 비해서 한 30mm 정도 더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팬더를 달았습니다. 팬더를 달무로 해서 돌 튀고 흙 튀고 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호주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팬더를 달았고요. 4인치짜리 스댄 스노클 까만색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멋이지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테스트 드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음이 이전 타던 차에 비해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듣기에는 좋은데 평소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을 정도로 소리가 겁나 크다. 그렇고요. 지금 기존에도 이게 뒷타이어 쪽은 상당히 공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쪽만 40mm 인치업을 하고 뒤쪽은 그냥 놔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토크레이지에서 연락이 와서 앞뒤에 신품이 들어왔다 해서 앞뒤 신품이 들어왔는데 2인치 업을 하겠느냐 해서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할 것 같으면 미리 하자 해서 2인치 업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인치 타이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그냥 봤을 때는 3호도 우습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
아주 넉넉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빈슨 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나온 쇼바랑 스프링 리프트 킷이고요. 앞쪽 불바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헤이머 불바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까만색으로만 나옵니다. 전혀 저런 블루 컬러 없는데 따로 돈을 더 들여서 차랑 똑같은 색깔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멋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주위에서는 까만 게 멋있는데 뭐 라고 했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번호판 뒤로 저렇게 윈치 케이블 숨어 있습니다. 럼바 윈치가 들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불바를 제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 디자인으로 해서 그나마 차체랑 가까운, 그러니까 얇은 불바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카메라에는 약간 불바가 가리는 게 아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안테나 불바에 달지 않고 저렇게 본넷 끝에다가 달았습니다. 실제 운전할 때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위치 잘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윈치는 12,000짜리 윈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불바가 작은 관계로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9,500짜리 조그만한 걸 넣었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빨간색 견인골이 멋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4.5톤을 견딜 수 있는 레이트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쓸 때 아무런 문제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게 도빈슨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스프링입니다. 뭐 리저브 있고 뭐 좋은 갈라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은 2인치. 워낙 제가 이전에 차를 워낙 오래된 차를 타다 보니까 그냥 일반 스프링도 충분히 승차감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게 지금 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릴도 바꿨습니다. 포드 랩터 그릴이고요. 앞에 오렌지색 불까지 들어오고 라이트 디귿자 데일라이트 들어오지 밑에 또 데일라이트 동그란 거 있지 하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거기다가 휠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60mm가 나와 있고 팬더가 있다 보니까 진짜 빵빵하고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 들고요. 안에 선 보입니다. 노란색이랑 파란색 배선 보이는데 윈치 케이블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무선으로 다 작동됩니다. 그래서 윈치 쉽게 쓸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불바 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또 라이트바 긴 거 하나 달아야지요. 그죠? 예. 스노클, 사이드 미러, 거기다가 선바이저까지 까만색으로 통일된 게 멋있다. 예, 멋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죠. 이틀간의 작업을 끝내고 차 픽업했습니다. 픽업했고요. 우선 승차감은 똑같습니다. 저는 승차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핸들링 승차감 전혀 잃어버린 거 없고요. 다만 타이어를 머드 타이어로 끼다 보니까 거기다 새 타이어입니다. 그죠? 머드 타이어에다가 새 타이어 달아서 그런지 바닥에서 패턴이 따로 노는 느낌이죠. 자글자글한 느낌이 그냥 엉덩이로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오래 타야지 조금 부드러운, 내 스스로도 그래 돼야지 엉덩이에 있고, 그리고 타이어도 좀 달아야지 부드러운 부드러운 노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그리고 닫았을 때 소리 들리지, 그죠? 말도 못하게 큽니다. 창문을 닫으면 아주 약하게 들리는데 창문을 열면 어마어마합니다. 소리 어마무시하고요. 스노클 소리가 장난 아니다. 겁나 시끄럽다. 한 번씩 기분 전환할 때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지, 그죠? 근데 보통은 듣기 힘들다 할 정도로 소리 크고요.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있습니까? 저희들 같이 오프로드를 탄다든지 아웃백 장거리 투어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노클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멋입니다. 그죠? 이런 스테너 이런 거 달아놔야지. 4인치짜리입니다. 4인치짜리 스테너로 만든 스노클이고요. 까만색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불바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차와 똑같이 보통 불바가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뭐 100% 까만색인데 요걸 제 같은 경우는 차랑 똑같은 색으로 블루로 바꿨습니다. 범퍼가 차체랑 일체되는 색깔에다가 라이트까지 그렇게 딱 되니까 실제 디귿자 라이트만으로도 레인저의 그거 멋이 뿜뿜하거든요. 근데 밑에 동그랗게 데일 라이트까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똑같은 레인저들도 쳐다봅니다. 뭐냐 이거 하고 쳐다볼 정도로 상당히 이목을 끄는 제가 생각해도 컬러 매치도 잘했고 불봐도 뭐 이 정도면 멋있다. 물론 위에 루프가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야지 뭐 캥거루에 받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하겠지만은 너무 무겁습니다. 보통 브랜드 따라 다르지만 ARB 같은 경우는 100kg입니다. 100kg 플러스 윈치 그러되면 뭐 130kg 넘어가니까 앞쪽에 그렇게까지 그렇지 완전 앞쪽이지 않습니까? 앞에 불바둑 쪽이다 보니까 완전 앞쪽에 140kg가 들어가면 승차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도 그렇고요. 뭣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멋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불바를 이런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질리지 않고요. ARB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영감스럽거든. ARB 스노클 자기네들 사파리 스노클 플러스로 나온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번에 2인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을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승차감 핸들링에는 단 1회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차체도 높아지고 그죠? 타이어도 더 커졌는데 토탈로 따지면 한 3인치 정도가 높아진 거죠. 실제 따지면 3인치 정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이라든지 핸들링 전혀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거 느낄 수가 있고요. 단단하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고도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그렇게까지 높아졌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차가 턴을 할 때 전혀 쏠리는 느낌이 없어서 안정감조차도 전혀 잃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업그레이드 후기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주에 산에 갑니다. 조금 더 험한 데를 타고요. 거기에서 또 오프로드 실전 리뷰 한번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들이고 업그레이드는 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산에서 달려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